자, 우리 핵심 정리집 59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정리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공공관리와 신국정관리의 비교 A입니다. 시험에 생각으로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됐죠? 신자유주의 동그라미, 여기는 참여주의, 공동체주의. 신자유주의냐, 참여주의, 공동체주의냐. 결과 동그라미, 과정 동그라미. 아주 많이 비교되니까 시험에 잘 나오겠죠, 그죠? MPM은 성과, 효율, 정부활동의 결과, 산출을 강조한다면 신국정관리 위에다가 민관협력이라고 적어보세요. 신국정관리의 가장 쉬운 표현은 뭐라고요? 민관협력. 다시 뭘 통해서? 민관협력을 통해서 국정을 운영한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공무원들한테 강의할 때 민관협력이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 들어가서 그 선생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그러더라고요. 왜 제가 뭐 자문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분은 발전행정 시대에 살았잖아요. 뭐라는지 아세요? 민관협력이 아니라 관민협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그분들은 기분이 확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 자, 민관협력입니다. 고객으로 본다, 고객, 시민으로 본다. 고객은 불만 표출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공급자를 변경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재창조가 필요하다? 정부 재창조가 필요하다. 자, 시민은 항의를 합니다. vice. 시민은 항의를 한다는 거. 무슨 재창조? 시민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정부 내부의 개혁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성과와 결과를 창출하려고 하죠. 자, 근데 여기는 정부 외부의 행위자들하고 협력 과정을 중요시 여기죠. 그죠? 다시 그래서 가장 비교되는 거. 결과를 중시하느냐, 과정을 중요시하느냐. 정부 내부 개혁을 강조하느냐, 외부 개혁을 강조하느냐. 공공기업가 됐습니다. 여기는 조정자. 느낌 차이 있죠, 그죠? 앙트레 프레뇨입니다. 앙트레 프레뇨와 엔터프레뇨. 앙트레 프레뇨와 어떤 기업 혁신가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혁신가라고 합니다. 앙트레 프레뇨입니다. 앙트레 프레뇨. 이거는 이제 프랑스 불어고 엔터 프레뇨라고 하면 영어가 되죠. 그죠? 앙트레 프레뇨. 여러분들 이게 엔터 프레뇨는 윤정이나 수민이 공부한 애들은 그게 그 단어인지 모르고 배웠지. 그지? 그죠? JQ일슨 모형의 무슨 정치라 그래요? 기업가적인 정치 사항이라고 들어봤죠? 여기서 요 단어가 바로 엔터프레뇨입니다. 엔터프레뇨. 앙트레 프레뇨죠. 혁신가라고 저는 번역하고 싶은데 넘어가시죠. 요즘에는 공통점도 많이 나옵니다. 동일한 무슨 가정? 동일한 정부 실패라는 동일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실패라는 동일한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정부 실패. 전략적 방향 잡기를 강조한다. 전략적 방향 잡기를 강조하고 정부 실패라는 동일한 가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민간과 공공의 이분법을 지향한다. 지향이 아닙니다. 지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민간 협력을 강조하고 스티어링된 롤링을 강조함으로써 민간 영역의 행정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죠? 옛날에는 정부 아니면 시장이라는 이분법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거죠. 행정에 대한 재량 부여, 분권화를 처방하는 것도 같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자, 갑니다.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무슨 실패가 발생했다?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 그죠? 그래서 government failure. 다시 무슨 실패? 정부 실패가 발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강조하는 NPM이었죠. 근데 NPM적 개혁을 하니까 뭐가 많아졌다? 정부 이외의 행위자들 사이에 관계망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망을 관리하는 활동을 뉴 가버넌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둘은 약간의 차이점도 있지만 방금처럼 공통점도 있다는 거죠. 자, 갑니다. 근데 요거하고 NPM하고 완전히 철학적으로 반대되는 이론이 바로 신공공 서비스론이죠. 자, 일단은 MPS는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이 배, 스티어링은 누가 하고 NPM에서는 스티어링은 정부가 하고 롤링은 정부 위의 행위자들에서 하니까 정부를 방향 잡기로 강조했잖아요. 그죠? 근데 NPM에서는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잘못했는데 너희들이 방향 잡기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부 실패를 누가 야기했습니까? 정부가 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들이 다시 무슨 잡기를 하겠다? 방향 잡기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배는 국가 공동체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배의 주인은 누굽니까? 시민이고 국민이죠. 이 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시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우리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윤석열이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잖아요. 그러면 국가 공동체로 상징되는 이 배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배가 나가야 될 방향은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바로 이 배의 주인인 국민들이 결정해야 되겠죠. 국민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그들의 허심탄회한 대화, 디스코스. 이게 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담론인데, 자, 담론은 요 앞에 4개. 앞에 4개가 충족된 대화예요. 다시 무슨 앞에 4개가 충족된 대화를 담론이라고 합니다. 담론. 자,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담론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 배의 주인은 우리나라 국민이란 말이죠. 실패한 너희들이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결정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이죠. 이러한 신공공 서비스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이라는 건 여러분 현 세대도 문제지만 미래 세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결정해야 된다? 옛날에는 소수의 철의 삼각형처럼 소수의 명망가들이 결정했단 말이죠. 국회의원들하고 관료들하고 이익집단들 사이에 결정했는데 2017년 2만 명, n분의 1. 우리나라 국민들 2만 명을 랜덤 무작위로 추출을 해서 정확하게는 청화 표본 추출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이 2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을 그대로 대표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저는 전화 오기를 엄청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왔으면 제가 가서 얼마나 분탕질도 치고 막 깽판도 쳐가지고 또 텔레비전에 한번 넣고 막 그랬을 건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전화 못 받았죠? 자, 국민 모두가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으니까 누구나 다 뽑힐 수 있었다. n분의 1의 확률이 있었으니까 평등하죠. 자, 그래서 혹시 물어봐. 원자력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하니까 반대합니다. 60에 찬성합니다. 4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만 명 중한테 뭐라고요? 혹시 11월 달에 천안에서 2박 3일 공론조사 하시는데 참여할 마음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500명을 선발했단 말이야. 실제로는 471명이 왔어요. 너무 가고 싶어서 내가 다 기억하잖아. 이거 너무 가고 싶었다고요. 이 500명이 우리나라 인구를 그대로 대표한단 말이죠. 2박 3일 10명씩 47개조로 나눠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이튿날에 가장 하이라이트죠. 원자력 발전을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사이에 질의응답도 하고 또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또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또 했더니 또 60대 또 40이 그대로 나왔어. 세 번째 날에 또 토론하고 나서 세 번째 전화했더니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40대 60으로 바뀐 거야. 이제는 원자력을
반대가 40이고 찬성이 얼마가 돼버렸어요? 60이 된 거예요. 60이.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조사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원자력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는 거죠. 자, 정책 결정은 그 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국민이에요, 말 국민.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 5,100만 명이 다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다 뽑힐 수 있었죠. 실제로 보면 500명한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죠. 수기, deliberate. 영어로 이제 수기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심의. 수기민주주의, 시민민주주의 할 때 이 deliberate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오픈마인드로 기꺼이 내 선호를 바꿀 수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는 걸 뭐라 그래요? 수기라 그래요. 수기. 그래서 제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수의성. 다시. 그래서 내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한단 말이죠. 그죠? 이거는 증명이 됐잖아. 봐봐요. 60대 40, 60대 40인데 40대 60으로 바뀌어버렸죠. 내가 기꺼이 선호를 바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더 놀라운 맨 마지막에는 수용성이에요. 세 번째 전화할 때 여러분 뭐라고 물어봤는지 아세요? 찬성 집단하고 반대 집단한테 혹시 최종 결정이 당신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결론 나더라도 기꺼이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라고 했더니 둘 다 90% 이상. 특히 원자력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률이 조금 더 높았다는 거야. 기꺼이 그 결정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는 거죠. 등대에 난 쑥. 다시 뭐라고요? 등대에 됐습니다. 등대에 난 쑥을 수용하자. 다시 뭐라고요? 등대 쑥 수용. 다시 뭐라고요? 등대 쑥 수용. 이러한 대화. 다시 무슨 대화? 이러한 대화. 그래서 디스코스를 보통 대화를 안 그러고 담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등대에 난 쑥을 수용하자. 등대 쑥 수용. 한번 말로 한번 여러분 말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보세요. 뭔가 결정할 때 누구나 다 그 대화에 내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상태야. 남자들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참여해서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기꺼이 내 선호를 바꿀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대화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담론이라고 해요. 담론. 남자분들은 뭐라 생각하면 돼요? 여자친구와 대화의 반대말이야. 여자친구 대화는 오늘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가 아니잖아. 최근 내가 가장 자주 먹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네가 한번 맞춰봐 이거잖아. 진짜 아무거나 아닌 답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내가 메뉴에 아무거나라고 한번 만들고 싶더라 정말. 근데 담론은 뭐라고요? 등대 쑥 수용. 누구나 다 그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고 참여한 사람들은 그 집단을 대표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내가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 다시 갑니다. MPS 뭐라고요? MPS 니들이 실패했는데 니들이 방향 잡는 건 말도 안 된다. 누구한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주권자에게 그 결정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Public Empowerment. 공공 권한 부여. 결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들이 요즘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나가다 보면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제한 받습니다. 이런 거 있죠? 옛날에 여러분 예산은 우리가 뽑았던 지방의원들하고 관료들하고 대의민주원리하에서 대리인체제에서 자기들끼리 쿵딱쿵딱 쿵짝쿵짝 하면서 해먹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동네 쓰레기 소각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 여기 도로 하나 더 놨으면 좋겠는데 우리 동네 가로등 하나 더 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안을 하면 이제는 예산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권자인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죠. 뭐가 되는 상태다? Public Empowerment가 되는 상태죠. 자, 광범위한 공공권한 부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관료들은 여기도 완전 다릅니다. 관료들은 NPM에서는 철저하게 무슨 인간이에요? 경제인이고 마치 정부 관료들을 기업가처럼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을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관료들은 공익을 수호자, 공익의 헤랄드라는 단어가 코리아 헤랄드 하면서 헤랄드 신문은 많이 봤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이언 사자가 아니고 무슨 전쟁에서 상대방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자라고 하거든요. 스테워드. 청지기. 이런 사람. 다시 관료들은 경제적 인간으로서 성과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공익의 헌신자, 공익의 수호자, 청지기로서 공익에 헌신하고 몰입해서 공익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공봉사동기, 공직봉사동기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NPS는 뭐라고요? 이 하나만 하면 바로 이해했죠? 왜 이렇게 제가 이제 반대 표시하는지 아시겠죠? 다시, 그 폐하의 주인은 누구다? 국민이다. 국민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서 국민들이 우리 배가 나가야 될 곳을 결정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죠. 자, 가시죠. 59페이지. 자, 공적 담론 밑줄, 시민 참여. 신공공 서비스로는 행정이 광범위한 공적 담론과 시민 참여에 기초해야 된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배경에서는 무조건 밑줄 쳐야 될 게 뭐라고요?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이죠. 신공공관리에 대한 비판. 정부 주도의 방향 잡기다. 국민을 수동적 고객으로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 배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죠? 누가 배의 운명을 결정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 시민이론 밑줄. 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하고 공론조사를 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시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담론.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담론 형성에 공헌하고 기여해야 된다는 거죠. 조직상의 인도주의. 이게 재밌습니다. 관료들은 뭐의 수호자? 공익의 수호자. 그죠? 옆에다가 STE WARD 요거 있죠? 요거 스테워드 STEWARD 그죠? 스테워드. 아,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청지기 뭐라고요? 에이전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청지기. 벙어리 삼룡이와 같이 소설의 벙어리 삼룡이 결국 마님을 위해서 물에 풍덩 빠져서 죽잖아요. 관료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사고방식. 그런 사람 뭐라 한다고요?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선호의 일치가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 스테워드, 청지기, 공익의 수호자다. 서빙 된 스티어링. 자, 중요합니다. 서빙 된 스티어링.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브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 봉사. 다시 뭐라고요? 헌신, 봉사. 스티어는 누가 주장하는 거다? NPM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NPM에서 주장하는 우리 방향 잡기가 아니라 정부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런 거. 공론조사와 같은 공적 담론의 기구를 만들고 배제 없는 참여와 그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대화하고 수기할 수 있도록 이 전 과정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 다시 서빙된 스티어링. 담론을 통한 공익 달성. 담론은 공익은 민주적 담론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맞죠? 자, 여러분,
선언적으로, 자 여러분, 자 선언적으로 원자력 공사를 할까 말까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론조사 과정에서 등대속 수용이 잘 구현되면 공익은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거죠. 선언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를 대의민주 원리 하에서 관료들이나 정치가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담론 과정을 잘 설계하면 자연스럽게 달성될 결과물이다. 전략적 사고,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라. 이게 반대로 나왔어요. 옆에다가 전략, 행동, 민주, 사고. X. 둘 다 X. 다시 뭐라고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답니다. 민주적으로 사고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라고 나왔거든요. 틀렸죠? 생각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생각은 전략적으로. 행동은 민주적으로. 됐습니다. 고객이 아니라 시민, 맞죠? 시민에 대한 봉사. 책임의 다원성. Accountability is not simple. 무한대의 책임. 사실상 무한대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무한대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행정 책임. 법을 준수하고 헌신하고 성과도 달성하고 봉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철학적이고 규범적인 이론이라고 비판받기도 해요. 그죠? 이 과정에서 뭐 약간 좀 규범적이고 나가야 될 방향은 잘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또 좀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됐습니다. 생산성뿐만 아니라 사람도 중시한다. 관료를 생산성의 수단으로 인식하지 말고 진짜 멋있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NPM에서는 사람을 뭘로 봐요? 생산성의 도구로 보잖아. 생산성의 도구로 보지만 여기는 인간의 존중과 인간적 가치를 충분하게 반영해줘야 된다는 거 됐습니다. 시민의식과 공공서비스를 중시합니다. 넘어가시고. 단점은 2번이 원래 단점이죠. 그죠? 너무 철학적이고 규범적이기 때문에 실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죠? 1번. 정부 역할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정부 역할 과소평가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맞죠? 자, 여러분. 공론조사는 공론조사 방식만 설계하면 되지. 정부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참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죠. 정부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역할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할 수 있다? 과소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표 비교가 있습니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갈게요. 됐죠? 이론 인식 토대는 넘어가고, 자, 여기는 합리성, 기술, 위에다가 도구 쓰시고, 도구, 내용, 형식, 기능. 자, 기술적 합리성이란 말은 도구 합리, 내용 합리, 형식 합리, 기능 합리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에 순기능적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다시 뭐라고요? 목표 달성에 순기능적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보는 건 무슨 합리성? 기술적 합리성, 도구적 합리성, 형식적 합리성, 기능적 합리성. 그러나 신공공 서비스는 무슨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이죠. 그죠? 자, 무슨 사고?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뭐로 행동하라?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라. 그래서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합리성? 소통 합리성, 전략 합리, 민주적 합리성. 전략적 합리성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략적 합리성 됐습니다. 경제인으로 바라본다면 여기는 조정자로 봅니다. 고객이냐 시민이냐 아주 큰 차이죠. 그죠? 고객이냐 시민이냐 됐습니다. 고객 옆에다가 EXID면 우리 한의가 생각나겠지만 그게 아니라 고객은 불만 표출을 어떻게 한다? EXIT, exit. 시민은 불만 표출을 어떻게 한다? VOICE, voice. 적극적인 시민 항의를 통해서 합니다. 가장 큰 차이죠. NPM은 steered law, 맞죠? steered law라면 NPS는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죠. served and steer.
자, 유인 설계. 여기는 연합체. 맞죠? 연합체. 공유된 리더십이죠. 공유된 리더십. 연합체 밑에다가 공유된 리더십이라고 쓰시고. 공유된 리더십. 고객에 대해서 책임진다. 무슨 책임성? 고객 책임성. 여기에 무슨 책임성? 시민 책임성. 책임의 다원성이라고 쓰시고 책임의 다원성. 아까 얘기했죠. 법 절차의 준수와 헌신과 봉사와 성과 달성, 공동체 정신 등 아주 복합적이고 다면적 책임을 강조하죠. 그죠? 재량, 폭넓은 재량. 신관리주의는 재량을 부여하지만 신공공 서비스는 재량은 필요하지만 책임도 수반돼야 된다. 재량은 필요하지만 책임도 수반돼야 된다. 분권화된 조직구조. 민간 위탁이죠. 민간 위탁 같은 분권화된 조직구조. 근데 여기는 공유된 리더십, 공유 리더십, 협동적 구조 별표. 공론조사 써보시고. 공론조사가 전형적인 우리 협동적 구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공론조사는 여러분 지웠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누가 했어요? 시민들이 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형식적이고 최종적 결정은 누가 했어요? 정부가 했죠. 그래서 무슨 리더십? 공유된 리더십. 무슨 구조? 협동적 구조. 다시 요거 많이 나옵니다. 공유된 리더십, 협동적 구조. 재량은 필요하지만 책임이 수반돼야 된다. 책임의 다원성. 무슨 책임성? 시민 책임성. 책임의 다원성이 전제돼야 됩니다. 자, 공직 봉사 동기. 다시 무슨 동기? 공직 봉사 동기. 공직 봉사 동기. Public Service Motivation. 헌신, 사회봉사, 약자 보호, 애국심. 나중에 또 봅시다. 청지기. 다시 뭐라고요? 청지기. 그죠? 에이전트가 아니라, 그죠? 에이전트. 또는 NPM에서 바라보는 공무원은 뭐라고 아까 썼던가? 기업가. 또는 에이전트. 대리인으로 바라보는 것은 NPM. 또는 신공공관리라고 하지만 우리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무원들을 뭐로 본다? 공익의 헌신하고 몰입하는 스테워드를 봅니다. 자, 그 내용들은 밑에 1, 2, 3, 4, 5번은 가장 대표적인 문장이고 5번을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5번 갑시다. NPM에서는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는 걸 강조하죠. 근데 신공공 서비스는 재량은 부여해야 되지만 뭐도 수반돼야 된다? 제약과 책임도 수반돼야 된다. NPM에서는 폭넓은 재량 부여만 강조된다. 폭넓은 재량 부여만 강조된다. 다음 페이지 공론조사입니다. 1번 여론조사의 수기과정 보완 밑줄.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공론조사는 여론조사 더하기 수기과정이죠. 맞죠? 여론조사 더하기 수기과정입니다. 과학적 표본 추출 밑에다가 대표성 쓰시고 평등성 쓰시고 과학적 표본 추출은 대표성과 평등성을 담보합니다. 그죠? 기존의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는 주민투표는 여러분 대표성이 없어요. 왜요? 특정한 지역이나 성별이 과잉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수기과정도 없다. 그래서 대표성과 평등성을 지닌 확률 표본 추출을 통해서 몇 명을 선발했어요? 500명 선발했죠. 동그라미 4번. 사전교육을 하고 한 곳에 모아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투표 또는 설문조사를 했죠. 그죠? 자, 대표성의 등 평등성의 수기성 수용성이 없다. 그죠? 하나 써주시고 충분한 정보 제공 옆에다가 수용성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암기 뭐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자 좋은 대화가 지켜야 될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 좋은 대화가 지켜야 될 요건이 뭐라고요?
등대숙 수용. 다시 좋은 대화 요건은 뭐라고? 등대숙 수용. 다시 말이 쉽잖아요. 평등성. 그 대화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제로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남성 집단과 여성 집단. 인천시에서 공론조사 하는데 남동구, 연수구 사람만 말하면 뭐가 문제예요? 대표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인천 지역에 공론조사를 하는데 여자가 70%고 남자가 30%면 그것도 뭐가 없어요? 대표성이 없잖아. 우리나라 남자, 여자가 딱 50대 50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직업의 대표. 지역이나 성별은 쉽잖아. 쉬운데 가장 어려운 건 직업의 대표성. 특히나 문제가 뭡니까?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은 공론조사 오라 그러면 아이고 뭐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부르면 가기 힘들잖아 사실. 직업이나 또는 이념 지향을 정확하게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대숙 수용. 숙이성은 뭐라고요? 내가 처음에는 원자력 반대했는데 나 절대 반대할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떻게 얘기 한번 들어보자.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내 선호를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를 수용성이라 합니다. 2017년 신고리 조사에서 아주 성공적이었죠. 아무래도 여러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조사자가 중간에 탈락하면 원래 500명이 대표성을 확보했었는데 330명이 탈락해버리거나 100명 이상 탈락해버리면 뭘 상실해버려요? 대표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혹시나 몰라서 거기 청화 표본 추출 밑줄, 청화 표본 추출 밑줄. 거기 이제 밑에 그 두 번째 줄 보면 그 사진 위에 줄 보면 93% 나와 있죠. 그죠?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최종안이 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기꺼이 뭐 하겠다?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93% 그죠? 등대숙 수용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하여튼 20대들이 하여튼 변덕스러워. 60대 40을 바꾼 대표적인 연령대가 20대입니다. 20대 한번 보세요. 20대 보면 1차 때는 재계가 17%밖에 안 됐는데 3차에 가니까 53%로 늘어났죠. 근데 30대, 40대, 50대, 60대는 큰 20대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공론조사가 의미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 공론조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고 반대할 때 여러분이 가진 정보는 주위 사람한테 듣는 정보나 단편적인 정보죠. 근데 거기 가서 조별 토론을 왜 했을 것 같아요? 가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나이가 많고 이 사람은 여성이고 이 사람은 남성이고 이 사람은 어떤 직업이고 세상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계층이나 직업이나 성별에 따라서 의견을 듣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선호가 바뀐다는 거야. 그 다음 날은 또 전문가들에게 찬반 질의응답을 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구나. 그런 거. 20대가 그런 걸 많이 느꼈다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20대들이 재밌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면 소설 현서가 한번 검색해봐라. 인천시 공무원 수민 한번 맞춰보자. 나는 몇 명 정도 될 거 아니야. 숫자, 인천시 공무원 숫자 제한 몇 명 정도 될 거 아니야. 3만 명? 그렇게나 많아? 10%. 3만 명, 잠깐만. 300만 명의 그 공무원율이 우리가 한 10% 정도 되면 300만 명의 10%는 30만 명인데 본청에만 대충 아무거나 한번 해봐. 6천? 본청에는 한 3천 명 있을 것 같다. 얼마인데? 14,000. 오, 14,000. 야, 많네. 자, 갑니다. 자.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자, 갑니다. 인천시 공무원은 그냥 10,000명이라 할게요. 단순하게. 자, 여기서 여러분
100명을 선발해서 공무원 인식 조사를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10,000명을 랜덤 샘플링을 하면 자 보세요. 랜덤 샘플링을 하면 가장 좋은 상태는 1급부터 3급하고 3급부터 6급하고 7급부터 9급 사이 해서 한 요쪽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00명. 요쪽이 한 30%, 20%, 30%, 50% 정도 된다고 하면 100명을 뽑는데 여기서 20명, 여기서 30명, 여기서 50명이 되면 아주 아름답고 좋잖아. 근데 우연히 계속 랜덤 샘플링 할 때 100명 중에 80명이 여기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놓을 수도 있죠. 여기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여론조사가 좀 대표성에 문제가 되잖아. 공무원 여론조사하면 전체 공무원 직급을 다 반영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비율만큼. 그랬을 때 랜덤 샘플링을 안 하고 스트라타, 층을 나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요렇게 층을 나누고 요렇게 층을 나눠서 여기는 몇 명을? 20명. 여기 만약에 2,000명이 여기 있다면 2,000명 중에 몇 명을 뽑아요? 랜덤 샘플링으로 20명을 뽑고 여기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몇 명을 뽑고 30명을 뽑고 나머지 여기서 몇 명을 뽑고 50명을 뽑으면 이거는 무작위 추출이죠. 층만 나눴을 뿐이지 무작위 추출이잖아. 무작위 추출. 그렇게 해서 딱 100명을 뽑으면 아주 대표성이 높은 여론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표본 추출? 층을 나눠서 한다 그래서 이걸 스트라타, 층화 표본 추출이라고 그래요. 요게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확률 표본 추출이에요. 확률 표본 추출. 무작위 추출에 가장 대표성이 뛰어난 표본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해볼게요. 그럼 자, 우리나라 수도권, 비수도권이 인구가 이렇게 사는데 이번에 500명을 뽑는데 우연히 이쪽에서 다 뽑힐 수도 있잖아. 그러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뭘 나누고 층을 나눠. 그리고 수도권에도 또 해봤더니 서울, 경기, 인천 50인데 여기도 어떻게 보니까 서울 애들이 또 40명이 될 수도 있죠. 여기도 포션을 나눠. 이렇게. 자꾸 뭘 나눠요? 층을 나눠가지고 거기 딱 뽑으면 그렇게 해서 뽑히는 500명은 우리나라 전체 지역에서 다 골고루 뽑혔으니까 뭐가 있어요? 대표성이 있겠죠. 이렇게 뽑는 거야. 아주 완벽한 표본 추출이 되겠습니다. 무슨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 아직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한 번쯤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입니다. 층화 표본 추출 밑에 거기서 셋째 줄 내려가 보면 대표성, 평등성, 수기성 맞죠? 등대 쑥할 때 수기성. 맨 마지막에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93%입니다. 무슨 성? 수용성이죠. 수용성. 됐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 자, 지금 행정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정부 실패, NPM, 뉴가버넌스의 NPS는 완전히 철학적으로 정반대 이론이죠. 행정을 말 그대로 무슨 방식? 경영의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광범위한 국민 참여와 담론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NPM의 심각한 문제가 분절합니다. 분절화. 커플링, 디커플링. 결정과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는 현상. 자, 우리 기억나십니까? 학교 급식을 민간 위탁에 맡겨서 만약 식중독 사건이 터지면 돈이 적어서 그렇다, 네가 떼꼬를 안 해서 그렇다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현상. 무슨 현상? 디커플링. 이러한 디커플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 관료제, 다시 뭐라고요? 전통 관료제 방식을 활용하는 거죠. 왜 관료제를 여기다 썼어요? 앙칸에. 원래 정부 실패를 야기하는 주범이 뭐였어요? 관료제였잖아요. 그죠? 근데 탈관료제, NPM은
상명하복이 아니라 제 인성을 주장하는 탈관료제죠. 탈관료제를 했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 분절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관료제 방식을 다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MPM 다시 탈신공공관리는 분절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통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MPM은 관료제 방식하고 무슨 방식? 탈관료제 방식을 혼합한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탈관료제는 뭐라고요? 신관리주의 방식이었는데 뭘 야기했다? 분절화를 야기했다. 그래서 재집권, 분절화의 반대말, 합체적 정부, 총체적 정부, 재집권, 합체적, 총체적 정부. 이게 느낌이 무슨 단어와 반대말이에요? 분절화의 반대말이죠. 분절화의 반대말, 합체적, 총체적 정부, 재집권, 집권화 역량 강화. 근데 NPM적 개혁의 좋은 측면은 그대로 하는 거니까 공공민간 파트너십, 그리고 각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제기한다. 그래서 탈신공공관리는 관료제와 탈관료제의 혼합, 변정법적 통합을 강조합니다. 가시죠. 자, 광이 넘어가고 협의 넘어가시죠. 협의, 크리스텐션 레그레이더 밑줄. 크리스텐션과 레그레이더 꼭 기억해줘야 됩니다. 신공공관리를 넘어 트랜스센딩 MPM, 분절화 문제의 치유 별표. 이게 가장 중요하죠. 분절화, 파편화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통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결합시킨다. 맞죠? 전통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결합시킵니다. NPM을 대체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NPM의 보완 치유 별표, NPM의 보완 치유를 강조합니다. 구조적 통합을 통한 분절화 축소 1번, 2번. 자, 2번. 제가 크게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조그마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암기하려고 하는 것. 자, 2번. 시작. 재집권, 재규제. 3번. 총체적 정부 또는 합체적 정부. 통정부. 제가 좋아합니다. Whole of government. Whole of government. 분절화가 여러분 없어지면 총체적 정부, 합체적 정부가 되겠죠? 3번. 자, 시작. 역할 모성 제거 및 명확한 역할관계 창출. 5번. 공공민간 부분의 파트너십. 자, 보완하는 거니까 잘하는 것들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죠? 6번.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정대. 7번. 중앙의 정치적 행정적 역량 강화. 8번.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고려한다. 됐습니다. 나만 읽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보면 때 그냥 조그마한 목소리 읽어보세요. 이거는 왜 여러분들 혹시 공부하실 때 잠깐 잔소리인데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하는 게 엄청 좋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보는 거는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게 아니야. 근데 자보세요. 눈으로 보고 내가 말을 한다는 말은 내 머릿속에서 기억했다가 다시 노는 거죠. 좀 웅얼웅얼 읽으면서 쓰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읽으면서.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공공관리와 탈신공관리 있습니다. 자, 탈신공공관리 부분을 제가 쭉 읽어볼게요. 알았죠? 갑니다. 정부의 정치 행정 역량 강화. 같이 읽어봐도 좋습니다. 재규제, 정치적 통제, 민주적, 민주성, 형평성 등 전통적 가치도 동시에 고려한다. 민간화, 민영화의 신중한 접근. 맞죠? 왜요? 분절화, 파편화를 초래하니까, 그죠? 민영화, 민간 이탁이 분절화, 파편화를 초래합니다. 분절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의 조화. 맞죠? 관료제는 전통 관료제의 긍정적 측면을 쓰는 거고, 탈관료제는 NPM의 방식인 탈관료제를 그대로 또 계속 좋은 측면을 쓰는 거니까, 그죠? 재집권화, 분권과 집권의 조화, 분절화 축소, 총체적 정부, 집권화 역량 및 조정의 정대,
자율과 책임의 증대 됐습니다. 밑에다가 CF 쓰시고 CF MPS 써보세요. MPS 땡땡. MPS는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MPS는 재량은 필요하지만 뭐가 수반돼야 된다? 통제가 수반돼야 된다. 다시 재량 필요 통제 수반. 재량은 필요하지만 통제가 수반돼야 된다. 재량은 필요하지만 통제가 수반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주장? MPS의 주장이고 재량과 책임이 자율과 책임이 증대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주장? 포스트 MPM의 주장입니다. 포스트 MPM의 주장. 공공 책임성의 중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포스트 MPM입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